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에 대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딜레마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만 하락해도 공포감을 느끼고 매도하려는 욕구가 강해지죠. 처음에는 기세 좋게 임했다가 주가가 급락하면 투자의 적정 기간과 감내해야 하는 낙폭을 두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매도가 오를 때도 어떤 때는 버티기가 오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은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죠. 오늘은 그렇다면 장기 투자에 임한다면 어디까지의 기간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의 지평에서 감수해야 하는 낙폭은 어느 정도인지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종전까지 장기 투자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좀 더 현실적인 시각으로 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대강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해도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수치로 선명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통계로 볼 때 주식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85% 떨어지는 일은 예산일이라고 합니다. 개별 주식 6,588개 시세에 최고점 대비 최저점 낙폭을 각각 계산해보고 쭉 순위를 나열했더니 딱 중앙에 이런 수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개별 주식들이 실제 공포에 맞닥뜨린 사례를 보면 85%가 평범한 경우였다는 건데, 이는 내가 과연 이 정도 치명타를 견딜 수 있는가의 현실적 기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5% 낙폭을 감내하기로 했다고 해도 장기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588개 종목의 최저점 대비 최고점까지의 회복률을 배열했을 때 중앙에 해당하는 값은 90%에 불과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과반의 종목이 고점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위값조차 미완의 회복에 머무른 사실에 비춰볼 때 장기 보유하면 언젠가 오른다는 통념은 사실상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복이라는 위안 대신 절반은 못 돌아온다는 각오를 투자 설계에 반영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 따르면 투자자 사이에서 버티면 필승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것은 이른바 슈퍼스타 주식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점 대비 고점의 회복률을 중앙값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따져보면 339%로 나옵니다. 이렇게 중앙값과 평균값의 편차가 큰 것은 아마존이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폭락 후 수십 배 상승한 소수의 슈퍼스타 주식이 반등폭에서 매우 큰 숫자를 찍어 평균값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 애플, 엔비디아는 모두 고점 대비 80에서 90%대의 낙폭을 경험했지만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체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높지만 각 종목의 개별 수익률을 나열했을 때 분포가 양쪽 꼬리가 긴 종 모양이 아니라 오른쪽 꼬리가 매우 긴 파워 법칙 형태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핸드릭 베센바인더 교수가 1926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 상장된 약 28,600개의 종목을 연구한 결과 전체 주식 중 단 2%가 주식시장 전체 부의 90%가 넘는 비중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번엔 개별 종목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 그것도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만 추려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고 해도 70%가 넘는 고점 대비 낙폭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자산운용사 알파아키텍트의 웨슬리 그레이 최고 경영자가 이른바 완전정보 백테스팅 방법을 활용해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 10년 전의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방법론 자체가 완벽한 투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결론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1927년부터 5년 단위로 과거를 끊어놓고 그 뒤 5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종목 상위 10%를 선택해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뒤 다시 5년 전으로 돌아와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매 5년 첫 거래일마다 상위 10% 종목으로 리밸런싱을 전개합니다. 결과는 첫 번째 포트폴리오조차 대공황발 투매세를 견디지 못하고 마이너스 76%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 뒤 닷컴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40% 내외의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죠. 중간마다 20%의 손실은 일종의 루틴처럼 벌어졌습니다. 그레이 CEO는 5년 수익률을 미리 알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신적인 존재조차도 아마 현실 세계에서는 해고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손실이 20%만 돼도 펀드 매니저가 교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76%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예지력이 완벽한 존재라고 해도 그 계약 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죠. 돌려서 말하면 미래를 안다는 가정에도 대폭락은 필연이고,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없는 투자자는 초과 수익을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한 셈입니다.
다시 개별 종목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고점 회복에 성공한 주식들의 경우 시세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간 스탠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평균적으로 12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본 대상이 된 6,588개 종목 전체의 고점에서 저점까지 낙폭 기간은 평균 3.9년, 또 이 중에서 고점을 회복한 종목의 회복 기간은 평균 8년이 소요됐습니다. 단순히 더하면 대략 12년이라는 수치가 나오죠. 서로 다른 표본과 시간 구간을 기계적으로 연결해 나온 수치이긴 하지만 고점 회복을 보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를 종합하면 장기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85%의 낙폭과 회복엔 10년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인간의 감정적, 재정적 한계를 본질적으로 초과한다는 게 이번 이야기에서 드러난 만큼 투자자는 개인의 생애 주기와 심리적 한계 안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회피하면서도 합리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목표와 전략을 가져야겠죠.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주식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분산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찰리 멍거의 한 세기 동안 벌어지는 두세 차례의 50% 하락장에도 평정심으로 대응할 의지가 없다면 주식 투자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조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